아까 노영희 변호사가 국제전화 통로 001까지 적시해서 메모라고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의 스케일, 최순실 금고지기부터 정유라 친구 아버지까지 챙긴 이유는, 이렇게 소소하게 챙긴 이유는 그 주제입니다. 뭐죠? 제목이 엮었다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엮었다더니 세세한 부분에까지 관여했다. 이게 오늘 질문도 같이 던지는 문제입니다. 정말 왜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했나 이런 얘기인데, 그동안 얘기가 나왔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과의 경제 공동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얘기고, 또 안종범 수석 관련해서 내가 지시했다? 이건 내가 일부 했을 수 있지만은 지시를 확대 해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기 생각까지도 수첩에 기재했다. 박 전 대통령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는요, 김기춘 실장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죠.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 비슷한 데 나왔던 얘기 지적을 하니까, 실장이 했던 얘기 지시하니까 내가 했던 얘기가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그냥 적었던 거다, 그런 얘기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슷하게 답을 했습니다. 미르케이 스포츠재단 사기 추구했다. 그게 아니다. 문화행성 차원에서 했던, 선의로 했던 공적사업 일환으로 한 거다라는 거고,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건데요. 이후 진행되는 구체적인 정황들은, 또 정황이나 증거들은 그게 아니죠. 삼성동 집 옷값, 인테리어 사용 비용 최순실이 낸 거 아니냐라고 검찰 측은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안종범 수석, 조금 전에 나왔다시피 모든 일은 박 전 대통령이 시켜서 자기는 참모로서 한 거다. 아까 서정욱 변호사 얘기로는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참모를 지시를 했습니다. 미르 K스포츠단 관련해 가져온 말 안 듣는 기업 문제도 지적을 했고, 출연 문제도 다시 안종범 수석을 통해 질책을 했고요. 또 뭔가 안 통하는 이사장들은 교체까지 박 전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승철 전 정경련 부회장 미르재단 현판식 때 쓰레기통도 어디서 어떻게 임대를 하는까지 청와대 쪽에서 챙겼다. 청와대에서 챙겼다는 것이 박 전 대통령이 챙겼다는 것을 함의하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에 박 전 대통령은 여기 아몰랑 뜻은 다 아시죠? 뭐 어떤 해명을 요구할 때 나는 아무것도 무턱대고 모른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재속적으로 아몰랑이라고 쓰고 있는데, 재판에는 그동안에 침묵을 해왔고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관련해가지고 제2의 이례재단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김상률, 누구요? 교문수석이죠. 교문수석. 김상률 교문수석. 박 전 대통령이 WK 대표 만나라고 연락처까지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넘치는 어떻든 간에 박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그동안 엮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니면은 몰랐다, 사후에 알았다. 또 재판 과정에서는 침묵으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렇게 최순실이 했던 일이라고 했으면서 본인이 직접 이렇게 소소하고 꼼꼼하게 챙긴 배경, 챙긴 이유는 여기 패널들에게 질문 던지고요. 자리 한번 보시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리 한번 주시죠. 심지어 재단들이 저의 퇴임 후를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닙니다. 만약 어느 누구라도 재단과 관련해서 자금 유용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면 엄정히 처벌받을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겠다는 각오로 노력해 왔는데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어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입니다. 이 사건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부탁하여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미얀마 공적 원조 사업 이권 확보를 위해 미얀마 대사, 코이코 이사장 인선에 개입한 후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행사한 대가로 미얀마 관련 회사 지분을 취득한 사건으로 최순실을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네. 서영 소장, 네. 스타트로 재밌게 해보세요. 재밌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네. 제가 볼 때는 최순실 일이 아닙니다. 이거 박근혜 대통령의 자신의 일이죠. 왜냐하면 최순실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기 때문에 주머니 돈이 쌈짓돈, 따라서 내일 보듯이 아주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처리하게 된 배경이 바로 본인의 경제적 이익 공유 관계가 최순실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일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챙길 수밖에 없었다. 네. 이런 녀석이네요. 그 옆에 있는 그렇지 않았다면 가설을 내세우고 있는 노영희 변호사. 네, 일단 서영아 소장님 말씀하신 걸 받겠습니다. 받고 제 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고 확실하게 일하지 않으면 최 선생님이 폭풍 잔소리를 한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네. 만약 안 챙겼으면 잔소리를 냈을 거라고 해석하네요. 네. 고 교수님.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에 대해서 나의 소소한 일을 챙겨주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하, 소소한 일. 그랬죠.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뭐 잔심부름 반대 시키고 이런 거. 거기서 잔심부름 시켰으면은 본인도 이렇게 소소하게 챙겨줘야죠. 그러니까 딱 맞는 걸 그렇게 내시네요. 반대급부 성격도 있는데 그러나 저는 우리가 남이가 이 말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김기춘 전 비서시장 아닙니까? 그분이 초원복집 때 그런 초원복집 사건이죠. 거기 법무장관이 물러난 뒤 바로 내려가갖고 당시 YS를 지지하기 위해서 부산 기관장들을 네. 모아가지고 우리가 남이가 네. 여기서 YS 대통령 못 시키면 영도다리에서 어찌한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가 우리가 남이가 네. 서로 네 거가 내 거고 내 거가 네 거니까 우리 같은 한 주머니야. 네. 그러니까 소소하게 다 챙겨준 것이죠. 네. 그렇지 않은 사람 같으면 왜 그렇게 챙기겠습니까? 네. 네, 차 교수님. 예, 뭐 저도 같은 얘기인데요. 그 공동지갑에서 더욱더 발전해서 두 사람은 공동 운명체가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단순하게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이 최순실 씨와 관련된 모든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챙길 수밖에 없다. 그렇게 챙겨야 최순실 씨도 나를 챙겨줄 것이다는 그러나마 믿음과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 씨 일이라면 나의 일처럼 거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공동운명체 아니면은 바로 내일이었다라고 지적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거기 추가로 노영희 변호사가 그렇지 않았으면 최순실의 잔소리가 들어올까 봐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해석까지 했는데 예, 김광덕 부장. 네, 저는 뭐 이 당구의 쓰리 쿠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쓰리 쿠션론으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보면 외곽 때리기도 있고 쓰리 쿠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쓰리 쿠션이 뭐냐 하면 일단은 자기하고 비밀 경제 공동체고 운명 공동체이면서 또 하나는 또 신여라고도 했죠. 앞에다 가로 또 하나 넣었네요. 비밀 경제 공동체라고 수식을 하나 만들었네요. 비밀 점 찍고 경제 공동체. 그다음에 신여 역할이라고도 했다고 그러고. 그런데 뭐 어떤 거는 또 오히려 최순실이가 권력성을 잃으라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 신여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하여튼 그 최순실의 거를 꼼꼼하게 챙기면 결국엔 나에게 돌아온다. 예. 그래서 진짜 그야말로 당국에서 말하면 쓰리 쿠션이 되는 거죠. 예. 지금 김광덕 부장이 쓰리쿠션이라고 얘기하는 게 서정욱 변호사 제3자 뇌물이 되나요, 그게? 제3자 뇌물은 아니고요. 예. 저는 이게 그 단순 뇌물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경제적 공동체니까. 결국 자기 이익이 자기가 받은 거니까. 그건 제3자가 아니고 단순 뇌물죄죠. 저는 이게 그냥 간단히 생각해 봤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모든 거는 기브 앤 테이크 아닙니까? 네. 항상 이게 대여 대치 크게 주여 크게 받듯이 뭔가 이게 최순실 씨가 대통령이 소소한 일을 꼼꼼하게 챙겨주니까 그럼 이게 대통령도 거꾸로 기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따라서 이게 소소하게 꼼꼼하게 챙겨준 게 아닌가. 서로 이게 그 공생관계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대여대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크게 주야 크게 받는다. 네. 이러는데 공간이 없어 한자는 못 쓰고 한글만 썼어요. 영어하고. 그런데 제가 질문이 예. 소소한 것까지 직접 챙기는 이유는 나고 물어보는데 큰 걸 챙겼다는 것까지 얘기하시네요. 그 기브 앤 테이크를 설명하다 보니 한자성은 가장 유사한 게 그거고요. 아하. 그 밑에는 제가 소소하고 이렇게 썼습니다. 예. 예. 다음 주제 보죠. 회의 때는 상석에 앉지만은 아무것도 안 했다는 최순실 이런 얘기인데요. 판넬 보면서 질문 던지겠습니다. 회의 때는 상석에 앉았다. 보통 주도하는 사람이 앉았는데 재단 관여는 안 했다.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라는 것 질문입니다. 질문인데 사무실에도 가본 적도 없다. 설립에 관여한 적 없다. 이런 걸 근거로 해가지고 관여 안 했다는 얘기하는 것이죠. 다만 박 전 대통령의 부탁으로 재단이 잘 돌아가는지 외부에서 봤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재단과 관련돼서 사무를 맡았다거나 아니면은 운영했던 사람들 대부분은 다른 증언을 하고 있죠. 김성현 전 미래재단 사무부총장은 직접
최순실이 사무실의 위치까지 선정했다는 지시까지 내렸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하고 있고 정현식 또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재단 망치냐고 본인한테 화까지 내놓고 회장님 상석에 앉았으면서 관여 안 했다?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 입장에서 봤을 때 재단 자기 마음대로 인사좌우지까지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노승일 부장 대기업 돈 먹으면 탓 안 난다고 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주변의 증언들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최순실 씨의 주장은 상석에는 앉았지만 재단 관여는 안 했다. 이거 과연 무슨 뜻인지 또 왜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인지 라는 것에 대한 답변 준비하시면서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증인과 피청구인은 애초에 대통령으로 취임한 뒤 문화융성과 스포츠 산업 진흥을 내걸고 문체부 등 정부 조직을 동원하여 각종 이권을 도모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요? 어떤 이권을 도모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어떤 이권도 정부에 대해서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도 그렇게 절대 제가 모신 분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런 이권의 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WK 플레이그라운드 이런 것을 만든 것과 관련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저는 미르재단이나 어떤 블루케이나 어디를 통해서도 돈을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제 통장이나 제가 개인 이득을 취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2018년 아시안게임과 2020년 올림픽 대비를 위한 해외 전지훈련 예산안이라고 해서 훈련 국가를 독일로 해가지고 증인이 만든 독일 법인들인 더 블루케이와 빅스포츠로 훈련 비용이 지급 관리되는 구조를 만든 다음 SK 측에다가 80억 지원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거는 기획이었을지 모르지만 현실 가능한 얘기가 아니라 다 안 됐습니다. 자, 계획이 있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걔네들의 얘기였지 그거는 가능성이 없어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현금이 외국으로 그렇게... 자, 보고는 받으셨어요? 보고 못 받았습니다. 보고는 못 받은데 어떻게 아세요?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거는? 다 나왔잖아요. 최서원 씨가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전화가 왔길래 저는 오랜만에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했더니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로 안녕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 편찮으십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됐던 그 태권도 지도교수 연봉을 왜 그렇게 많이 책정했느냐고 재단 말아 드실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재단인데 그러냐고 그래서 굉장히 날카롭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당황하기도 하고 불쾌하기도 했는데 별로 내색을 하지 않고. 예, 재단 회의 상석에 앉기는 앉았지만 재단 관여 안 했다는 최순실에 관한 이야기 왜 그런 소리였을까 무슨 뜻일까라는 얘기인데요. 어느 분 먼저 하실래요? 제가요? 네, 권혜진 교수님 하시죠. 상석에는 앉아 있는데 이 상석은 임시 자리에 불과하다. 네. 재단에 관여를 안 했다 하는 것은 재단의 주인은 따로 있어서 내가 지금 임시로 앉아 있는 것이고 네. 나중에 다른 분이 여기 주인으로 오실 분이 따로 있다. 다른 분 누군데요? 그러니까 퇴임 후에 뭐 아까 박 전 대통령 얘기했잖아요. 예. 퇴임 후에 대비해서 재단을 만들었다는데 그럴 이유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전부 사실인 것으로 밝혀진 것까지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 부인도 과연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할지 의문인데 어쨌든 최순실이가 자기 욕심은 어떻게 됐든 외부적으로는 이것은 퇴임 후에 대비한 거지. 나는 그냥 상석에만 앉아 있는 거야. 네. 나 퇴임하시면 다른 분이 와서 앉을 건데 그런 마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얘기하신 대로 최순실이 직접 재단 말아먹으려고 하는 거냐라고까지 질책까지 하고 뭐 그랬을 정도인데 어쨌든 간에요. 김광덕 부장. 예,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회장으로 불리기는 했는데 회장으로 불렸을 뿐 실제로 재단을 운영하고 관여한 거는 CEO들이 했다. 근데 그 CEO가 누구냐면 재단의 이사장이나 사무총장들이 했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 내 회장으로 불렸는데 그럼 실제 오너는 누구냐? 이제 이게 궁금한 거 아닙니까? 네. 실제 그러면은 이 재단의 오너는 과연 박 전 대통령이냐, 최순실이냐, 아니면 이거를 처음에 자금을 출연한 정경련이냐인데 정경련은 뭐 아니라는 게 거의 분명하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의문점으로 남는 거죠. 근데 이제 단연 재단에 관여 안 했다 그러는데 이 지금 나오는 증언들을 보면 아주 시시콜콜하게 관여한 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사실이 아닌 거로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했지만 재단을 어떻게 만들었는데 재단을 말아 드시려고 하느냐 하면서 지금 화면에 나오지만 정현식 그 예. K스포츠재단 전 사무총장한테 했던 얘기죠.
어떻게 만든 재단인데 그걸 말아드시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데 태권도 시범단 연봉은 왜 그렇게 많이 책정했느냐 왜 그런데 돈을 쓸데없이 많이 쓰느냐 이런 뜻이죠. 딱 그 겨우 받아놓고 모아놓은 돈인데 이런 거로 봐서는 말이 그렇지 실제로는 아주 구체적으로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층위로 설명은 회장과 CEO하고 실제 오너 구분해서 했는데 사실상은 최순실이 관여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노영희 변호사. 네, 사실 뭐 이거는 제가 좀 왜 웃으면서 꺼내세요? 좀 다시 한번 잊어버려가지고 다시 보니까 이게 사실은 그래요. 그러면 자백을 하란 말이냐. 근데 내가 여기서 모른다 그래야지 그럼 어떻게 하냐.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상석이 앉으면 돈을 내야 되는 건데 내가 돈을 낸 사람이지 그럼 받았단 말이냐. 이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좀 재밌게 말씀을 하셨네요. 차재훈 교수. 저는 유체이탈합법 버전 2라고 생각합니다. 그 최순실 씨하고 가장 가까운 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아닙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당히 유체이탈 합법 때문에 상당히 또 이래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또 비판도 많이 듣고 했는데 그 대표적인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이 그때 당시 그 장관들과 이 면담 별로 안 한다고 했을 때 기자회견하면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든지 또 성한종 씨가 그때 그 논란이 됐을 때 성한종 씨가 뭡니까 이거 뇌물 리스트를 남겨놓고 자살했을 때 그때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성한종 씨에 대한 2차례 사면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면서 문제의 초점을 과거 참여정부 때 성한종 씨의 사면 부분으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해버리는. 당시 그랬죠. 네, 당시 그런 부분들이. 당시 야당도 좀 대응을 잘못했고. 네, 그렇죠. 어쨌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보면 그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한 부분을 그냥 코치를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이 지금 그걸 따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이런 것도 봐도 상당히 유사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공동 운명체로서의. 유체이탈 합법 저는 맞아요. 최순실 버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제 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원이고. 서정욱 변호사, 두 사람이 법정에서 상대방의 뭐 증인, 뭐 질문이나 이런 데서도 유체이탈 합법으로 계속 답하면 도움이 될까요? 그건 당연히 도움이 안 되는 거고. 도움이 안 되는 겁니까? 저는 이게 최순실 씨가 재단 관여 안 했다. 이 부분의 의도는요. 바로 이게 제3단 뇌물죄거든요. 재단에 출연한 게. 본인이 이게 재단을 좌지우지해야만 제3단 뇌물이 되고 본인이 이게 관여 안 하면 제3단 뇌물이 안 돼요. 이걸 이게 피하려는 의도를 했다고 보는데 이 최순실의 말은 한마디로 이게 법률 용어로 하면 위정이라고 합니다. 바로 이게 그 일반인들의 거짓말. 그러면 저는 이게 여러 가지 증거 중에 가장 제가 관심 있게 본 거는 이런 증언이 있어요. 주로 이게 최 씨가 주로 말하고 나머지는 받아 적었다. 이게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아닙니까? 예를 들어 국무회의 할 때 대통령이 지시하면 국무위원들은 받아 적잖아요. 그럼 이게 누가 높아요? 대통령이 높아요? 국무위원이 높아요? 바로 이게 저는 최 씨가 주로 말하고 나머지는 이게 받아 적었다 이 말에 이게 최순실이 이 재단을 전부 다 이게 좌지우지 다 운영했구나. 이런 이제 딱 결정적인 증거가 놓다 보고요. 이거는 오히려 이게 뭐 아까도 말했지만 한마디로 위정이기 때문에 아마 주장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세영호 수장 이번에는 서정욱 변호사 발언이 어땠습니까? 이게 법정이 아니라 정치 평론하는 자리인데 꼭 법정에서 늘 날카롭게 법률적으로 해석해 주셔서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얘기는 그 재단에 관여 안 했다면서 상석에 앉아 있는 것은 최순실 판 삼국지 조조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삼국지 조조전을 보면 손권하고 유비하고 조조하고 싸움인데 사실 손권하고 유비는 총나라하고 오나라의 그 황제 초대 황제입니다. 근데 뒤에 조자가 상당히 낯서네요. 네, 저 조조할 때 그 조자랍니다. 저도 보고 그렸습니다. 인터넷에. 혹시 틀릴까봐. 아무튼 조조는 위나라의 황제를 하지 않았어요. 조조의 아들이 황제라고 조조는 한나라의 천자 밑에서 승상을 오래 했죠. 즉 사실상 실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분 때문에 황제를 참칭하지 않았던 것처럼 아마도 제가 볼 땐 최순실이 실제 재단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형식적 타이틀을 갖지 않고 내용적으로 주도범이라 한 것은 이후의 재판이라던가 그리고 법률적인 책임에 대한 문제를 피해 나가기 위한 그런 최순실판 조조전의 성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조조전 하여튼 익숙하지 않으니까 한번 체크하면 조금 이따 해서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확인하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근엄과 침묵 이어가던 박 전 대통령 재판정서 웃음 터진 이유라는 질문인데요. 근엄하던 박 전 대통령 빵 터진 사회는 빵 터졌을 것 같지는 않고요. 웃음이 터졌을 것 같은데 그 경위는 그렇습니다.
지금 유진용 증인하고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하고 서로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유진용 증인 전 장관 증인으로 나와서 2013년에 대면 보고 당시에 박 전 대통령이 나쁜 사람으로 지칭했던 노태강 국장, 당시 진재수 과장 인사조치 지시를 했다. 그런데 당시 유진용 장관이 노태강은 내부에서 능력자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후에 여러 번 유진용 장관이 박 전 대통령에게 고언을 하면서 이것이 나의 마지막 고언이 될지 모른다라고 세월호 참사 이후까지 얘기했다가 결국은 이제 그만두게 됐었는데요. 웃음꽃 터진 이유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조금 내용을 들어보면서요. 박 전 대통령이 웃음보가 터진 경위를 조금 밑에 자료로 보시고요. 박 전 대통령의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라는 것을 질문으로 던지고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아까 그 내용이요. 유진용 전 장관하고 유영하 변호사 오늘 재판 중에 고성 오가면 서로 얘기했는데 승마협회 관련해 가지고 그 질문을 유영하 변호사가 거듭되는 보고 지시를 받았다고 앞에 증언을 했는데 누구한테 언제 몇 차례 받았느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진용 장관이 당신의 질문에가 이미 답이 있다. 그러니까 뭐냐 무슨 소리 하냐 그러니까 문답을 좀 자세히 해달라 또 얘기하니까 또 얘기하다가 무슨 얘기했느냐. 직접 그 질문지를 주면은 내가 줄로 표시해서 뭐가 답인지 표시해주겠다. 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서로 주고받다가 왜 그러느냐 뭘 주세요. 막 서로 주고받다가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유진용 장관 얘기하니까 반말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간 순간에 박 전 대통령 오랜만에 정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에 아무 표정 없이 있거나 아니면은 낙서를 하거나 옆 사람한테 간간히 물어보는 정도였는데 순간적으로 오늘 웃음을 터뜨린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웃음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무슨 뜻의 웃음이었는가를 질문을 던지고요. 자리하면 보시죠. 대통령 피고인을 만나시는데 심장이 네? 어떤 대통령 노태강 차관 최순실 때문에 경질된 거 맞나요? 문체부에 찍어내기 인사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최순실 씨 역량인지는 모르겠고요. 그건 뭐 특검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나올 것이고 찍어내기 인사는 분명히 있었죠. 그거는 어떤 분의? 네, 지금 보셨는데요. 자료 준비하신 또 정정을 해야겠죠. 아까 조조의 조자는 저도 이상하다 했었는데 조자는 잘못 썼고요. 위나라의 조자, 조위가 들어간 것을 오늘 어떻게 두 번이나 서양호 소장이 약간 야만으로 쓰시던데 글씨 잘 쓰는 서양호 소장 오늘 실수하셨어요. 아니 네이버에는 그런데 다음에는 그 조조가 맞다니까요. 제가. 하여튼간요. 다시 확인하고 아까는 위자가 좀 들어갔던 걸로 시청자 여러분 오늘 그 유능한 서양호 소장이 오늘 두 번을 실수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이번 답을 좋은 걸 내주죠. 박근혜 전 대통령 오랜만에 웃음을 웃었는데 그 웃음의 뜻, 의미는 무엇인지라는 거였습니다. 네, 저는 맷돌에 손잡이가 없네인데요. 맷돌에 손잡이, 말은 얘기가 어원이 맷돌에 손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맷돌을 가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없을 경우에 야, 어이가 없네 할 때에서 나왔다는데 아마 대통령이 볼 때 유진용 장관이 자기를 파멸시켰고 그리고 대통령직에서 오늘날 구속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자기에게 미안하기는커녕 큰 소리 치는 걸 보고 본인 스스로는 어이가 없어도 웃은 웃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설명을 잘하셨습니다. 네, 고영신 교수.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런 걸 싸우는 거 보고 애들 말다툼하는 것도 아니고 다 큰 사람들이 참. 우리가 할 말 없을 때 왜 반말이야? 네. 당신 나이 몇이야? 뭐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유진용 장관하고 유영하 변호사도 지금 막판에 서로 감정이 격해지니까 본말이 전도되는 그런 얘기를 하니까 기가 막혀오면서 헛웃음진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정훈 교수. 예, 결국은 지켜보면서 저는 이 두 사람이 이런 격론을 벌이니까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편 잘한다. 우리 편 이겨라. 유영하 파이팅 이런 의미로 웃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 저는 이게 두 가지로 적었는데요. 바로 이게 신성한 법정도 국회나 정치판하고 똑같네. 네. 싸우는 게 이게 첫째 의미고요. 네. 그다음에 나이가 유진용은 1956년생이고
유영아 변호사에게 1962년생이에요. 예. 보통 우리가 반말할 때, 야, 너 민증 까봐 이러면 보통 이게 나이 어린 사람이 우리 그래줬는데 저는 유진용 분이 더 많거든요. 예. 근데 유영아가 어디서 반말이야? 이러니까 우리 나이 어린 사람이 더 그렇게 하니까 좀 웃음이 터진 게 아닌가. 예, 이렇게 농담까지 보입니다. 하셨네요. 예. 짧게 김 부장 얘기 듣죠. 네, 어떤 저 웃음은 저는 뭐 즐거워서 하는 웃음은 아니고 쓴 웃음이라고 보는데요. 아마 그거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내가 사람 잘못 썼지. 이 잘못 썼다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노무현 정부 때 싸웠다 그래서 썼는데 결국에 나한테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잘못 썼지. 근데 아마 거기에 대해서 유진용 전 장관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향해서 내가 사람을 잘못 봤지. 예. 노영희 변호사 여기까지 듣고 오늘 마쳐야 할 것 같네요. 네,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진용 전 장관의 나이까지 알아가지고 아니 왜 나이 많은 사람한테 저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봤을 때 남자들끼리 서로 싸울 때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갑자기 너 몇 살이야? 너 반말이야? 이런 얘기하면 되게 웃기거든요. 아마 예. 남자들이랑 쯧쯧쯧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래도 박 전 대통령 오랜만에 법정에 다른 표정을 좀 지었는데요.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쑥스러웠는 것 좀 얼굴을 가렸다고 합니다. 오늘 정유라 씨가 3번째 소환됐는데 오늘은 또 그동안에 이런저런 말에 답했었는데 오늘은 거의 좀 말이 없었다고 하는데 어떤 상황인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MBN 뉴스 아이디 여기서 마칩니다. 이어서 MBN 뉴스 8이 이어집니다. 계속 시청 바랍니다. 고맙습니다.